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오늘 시장에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 악재, 저 악재, 악재가 한 4-5개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악재가 하필이면 4월 4일 날 열렸는데요.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부터 차례를 보고 악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요, 1% 안팎으로 그렇게 밀렸습니다. 프랑스가 1.3%, 영국의 1%, 독일의 1% 가까이 하락을 했었죠. 미국의 지표가 좋지 못했는데 3월달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민간 고용도 예상만큼 안 늘어난 데다가 서비스업 ISM 쪽의 지표도 부진했었습니다. 자, 나스닥이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대형주로 구성된 S&P 500도 1% 넘게 밀렸습니다.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3음봉을 내고 있는 것도 좋지 못한 신호입니다. 자, 미국 쪽 악재가 하나 나왔죠. 판도라의 상자의 첫 번째 악재는 바로 미국 쪽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사실 그것만 보면 별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리스크인데요. 잠깐 현재 CNN의 분위기를 조금 보고자 합니다. CNN에서는요, 지금 Now North Korea warns moment of explosion nears, 그러니까 곧 폭발이 임박했다라는 지금 헤드라인을 올려놓고 있고요. Nuclear weapons, 핵무기가 who has what, 누가 뭘 갖고 있다고? 라면서 깜짝 놀라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는요,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북한의 선제 공격을 위한 그의 어떤 대응책을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 방송으로 거의 2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사실상 시장이 크게 밀렸던 이유, 잠시 후에 시장 분위기를 보여드리겠지만은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완전한 어떤 전원 철수 얘기가 있으면서 시장이 급락했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와전된 것이다라고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도 조금은 올라와주고 있고 이 같은 정부의 와전으로 인한 어떤 수습 얘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개성공단 기업 측에서 이미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그런 철수 얘기 들은 바 없는데 라는 얘기도 잠깐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의 대치 상황, 또 중간에 껴있는 우리 무엇보다 정말 접점인 개성공단에 대한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아니면 내일 마치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4월 4일 날도 기억하기가 참 쉬운데 악재가 겹쳤습니다. 우리나라로선 4라는 숫자가 반갑지 않은 이유인데요. 자, 북한의 리스크가 터졌고 그에 앞서서 미국의 지표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BOJ가 또 예정이 돼 있고 그에 앞서서 현대기아차 대규모 리콜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망가진 날 하필이면 이런 악재가 종합 선물 세트로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것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코스피 한번 분위기를 보죠. 얼마나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떠들고 있는 걸까요? 코스피가 현재 1950.67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1938선까지 갔었습니다. 지금보다 12포인트나 더 밀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포인트가 얼마 전이었었고 이때 이제 북한이 개성공단의 전원 철수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속보로 뜨면서 이렇게 됐었죠. 자, 시작하면서 1960선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었는데 낙폭이 시가 대비 가장 많이 빠졌었던 장중 저점을 보면요. 오늘 아직 종가가 안 나왔지만 오늘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한 25포인트가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얼마 전에 찍었던 조금 전에 1938포인트 라인이 사실상 2월 달 말에 있었던 1946라인을 깨는 새로운 저점이라는 데서 굉장히 향후 미래를 어둡게 하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코스피 수급을 한번 보죠. 자, 낙폭이 굉장히 깊었다가 지금 올라오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외국인이 2천억 넘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 1,000억 정도, 1,500억 정도만 던져도 적지 않은 매도인데요. 지금 벌써 2천억 정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전에 외국인들의 선물이 더 중요한데요. 지금 잠깐 선물 쪽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을 2천억 정도 던지는 지금의 선물은요, 지금 5,800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들의 선물이 지금 5,800계약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죠. 아주 적지 않은 규모고 이것이 얼마까지 불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별 현황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환매수가 걸려 있다가 지금 어제 조금 선물을 적게 파는가 싶었는데 오늘 북한발 리스크로 다시 그 전일에도 북한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정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물은 어느덧 연속 2천억 매도가 외국인으로부터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은 많이 방어를 하느냐? 연기금이 한 3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1,600억 정도. 적은 규모는 아니긴 한데 외국인이 그 이상 500억 정도 더 던지니까 개인은 일단 뭐지? 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에는 외국인들이 심각하게 파니까요. 자, 이번에는 오늘 자동차주의 흐름과 함께 시총 상위 종목의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누가 특별히 더 부진한 건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도 어닝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만 원 지키고 있고요. 자, 현대차가 4.8% 급락하면서 다시금 20만 원대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현대차는 시가 부근부터 이랬었고 장중한 때 5% 넘게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대규모 리콜 때문이죠. 자, 기아차도 뭐 좋지 못하고요. LG화학, 현대중공업이 뭐 더 밀릴 곳이 없어 보이는데도 현대중공업이 20만 원이 깨졌네요. LG화학도 이제 24만 원 들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좋다고 하지만 역시 덜 빠지고 있긴 하지만 역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한번 보시면요. 역시 자동차주가 들어있는 운수장비가 부진한 것을 알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오늘 뭐 패션, 뭐 종이목재, 화학 아까 보셨다시피 제약 잘 나간다, 견조하다 하는 쪽도 덜 빠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철강금속 쪽 마찬가지고 전기전자도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수장비의 하락폭을 좀 보시면요. 마이너스 3.5%입니다. 단위가 퍼센트이고요. 운수창고도 마이너스 2.77%. 오늘 시장이 1.6% 빠지는데 반해서 운수장비가 1.6 곱하기 2 하면은 3.2죠. 2배 넘게 자동차가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운수창고 쪽에서는 오늘 현대상선 쪽의 주가가 별로 좋지 못하는데요. 한진해운이군요. 한진해운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쪽은 모르긴 해도 공매도 이미 신저가에서 이 정도로 추가로 밀리는 거는 공매도 물량이 더 점증됐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악순환인 것이죠. 자, 이번에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형님보다 나은 아우 얘기를 최근에 계속 외쳤었고 4년 내 최고치 어제 정말 화려한 종가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요. 548.29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 539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1.73% 정도 밀리고 있지만 이게 장중에 퍼센트로 3%가 밀렸었습니다. 자, 이때가 3%대 밀렸었던 포인트이고요. 당연히 북한 리스크 때문에 코스닥도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멀리 다른 나라가 아니니까 북한 리스크에 코스닥도 영향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오늘 방산주가 상승폭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키우는 이유이고요. 남북 경협주가 역시 크게 밀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낙폭을 다시 한번 코스피처럼 줄여주면서 548선 정도, 540선 위협했고 장중에 깼지만 일단은 챙겼습니다. 현재는 코스피 1950, 코스닥 548선입니다. 자, 북한 리스크가 발발하면 언제나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환시장인데 오늘 BOJ까지 걸려 있어서 FX 시장을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최근에 1120원대 어제 들어가면서 6개월 내 최고치까지 찍었었는데 사실 마감가는 1120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의외로 장중에만 화려하게 상승폭을 키웠다가 약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요. 60 가까이 오르면서 1123원 30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더 높았겠죠. 안 봐도 뻔합니다. 북한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화 강세, 달러화 매수 심리가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우리 피하자라고 달러화를 사버리는 것이죠.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오늘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긴 한데 향후 이제 BOJ의 오늘 또 회의 결과가 나올 것이어서 거기에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BOJ 얘기 잠시 후에 하고요. 일본 니케이도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조금 전에 정말 한숨을 돌렸는데 그래도 의외로 많이 빠지고 있는 편이죠. 증권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증권가의 눈을 시각을 좀 빌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급하게 전문가 연결을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HMC 투자증권 계시는 최희승 차장님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놀라셨죠? 네, 장중에는 저도 역시나 놀랐습니다. 코스닥 3% 빠지는 거 보고 이제 코스닥도 안 되는구나 싶었었는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전화가 빗발칩니까? 의외로 조용합니까? 지금 현재는 의외로 좀 조용한 모습입니다. 대북 리스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지금 나왔던 그런 부분이라서 오늘 시장 하락에는 오히려 좀 담담한 그런 모습, 그런 분위기를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북한에서 뭔가 북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면 하루 만에 그치거나 혹은 장중에 초반에 소화해버리고 끝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오랫동안 괴롭히네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오늘은 정부의 어떤 수습이 있었음에도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시장이 추가적으로 레벨 다운되면서 전 저점도 깨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시장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오늘 같은 날 뭔가 매수할 기회라고 보여지는지 그런 종목도 있습니까?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할 종목들은 좀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몇 개 있고요. 뭐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오늘 시장 하락을 좀 이끌어온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어제 뭐 미국 시장이 좀 하락한 부분에다가 장 초반부터 좀 약세를 시작을 했죠. 거기다가 지금 뭐 장중에 뭐 북한 쪽에서 뭐 개성공단 뭐 전원 철수 명령을 내렸다라는 뭐 속보, 물론 와전으로 뭐 지금 나왔지만은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동해안 쪽으로 미사일 발사 뭐 그 이동 배치했다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나왔고, 뭐 결론은 지금 현재 그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종목은 지금 오늘도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가지 눈에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게임주들 그동안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 뭐 지금 게임비라든가 컴투스도 뭐 장 초반에 빠졌다가 다시 플러스 만들고 지금 보합권인데, 이런 종목들은 좀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IT 관련 부품주들, 역시나 코스닥을 그동안 이끌었던 IT 관련 부품주들이 오늘 낙폭이 상당히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낙폭을 좀 줄이면서 아래 꼬리 달고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뭐 과감하다라고 생각보다는 오늘 낙폭 과대를 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자라는 관점에서 그런 종목들은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낫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변동성이 한번 커지니까 아주 짧은 순간에 코스닥이 아주 무섭게 빠지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파생 쪽에서, 선물 쪽에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뭐 환율과 좀 역으로, 당연히 역으로 움직이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를 매수하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제 원화로 투자됐던 시장에서는 이제 매도를 한다는 얘기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가장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크게 하락하는 업종은 역시나 오전에 현대기아차 뭐 190만 대 리콜 얘기 나오면서 운수장비, 운수창고 이런 쪽으로 이제 낙폭을 좀 가장 키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 대거 포진돼 있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낙폭이 추가적으로 더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뭐 현대기아차 그럼 완전히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자동차 업종 같은 이제 수출 업종에는 오히려 호재로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대기아차 뭐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출 성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지금 오늘이 바닥은 아닐 수 있어도 하락할 때마다 좀 분할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STX 조선해양 사태로 불거진 이제 조선 업종의 이제 현금 흐름 유동성의 악화, 재무 구조가 계속해서 좀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선 업종의 하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뭐 자유협약 신청뿐만 아니라 조선 쪽에서 이제 차입금이 현재는 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 있지만은 2분기부터는 뭐 헤비테일 선박 인도분이 계속 이제 인도가 되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현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대형 조선사들 현금 흐름이 좀 앞으로 좀 양호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이지만은 이렇게 크게 40포인트 이상 빠지는 거 최근에 저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하락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보자.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더 매수를 해보고, 뭐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의, 투자자 스스로의 그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라인이 이탈했을 때는 이제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준비만 좀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쨌거나 악재가 정말 종합 선물 세트로 나오면서 빠져버렸는데, 어쨌거나 가뜩이나 힘이 없었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빠져버리면 올라가기는 더 버거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되거든요. 코스피의 반등은 더 미뤄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빠지는 날에는 뭐 연기금의 이제 구원투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뭐 인덱스 펀드 쪽에서는 뭐 한 800억 정도 뭐 집행된 걸로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수세를 확대하는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뭐 연기금에서 방어가 안 된다 그러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의 지지라인 확실하게 좀 정해두시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에도 전문가 눈에는 좀 사볼 만한 종목이 보인다 하시면서 코스닥 쪽에는 일부 게임주와 밑꼬리 달고 낙폭을 빠르게 줄이는 IT 부품주에 대한 팁도 주셨습니다. 저희 그냥 고정하시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HMC 투자증권 최희순 차장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움 말씀까지 받아봤습니다. 일본 니케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을 돌리고요. 북한 얘기를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지었기 때문에 이 니케이를 보고 BOJ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고로요. 지금 증권가 분위기는 북한 리스크로 만약에 빠진다면 최대 코스피 마진 호선은 1900이다 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2100 간다 그랬는데, 그죠? 자, 일본 니케이는요 1.78% 하락합니다. 12150 정도 라인. 전일 3% 가까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BOJ 앞두고 뭔가 나올 거야 이랬는데 오늘 또 바로 밀립니다. 물론 이제 이 미국 쪽의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이 좀 엮이는 것도 있겠지만 BOJ 영향일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BOJ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이 BOJ 날입니다. 전일에도 했었고 오늘까지 이틀 연속 이어지면서 오늘 결과가 나올 건데, 시장에서 대충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 정도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년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 어딘가부터 먼저 좀 당겨서 시행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국채 매입 대상 자체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물 국채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5년물 이상, 그러니까 장기 국채 매입을 통해서 뭔가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관련해서 엔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거나 결론은요, 이런 1번 혹은 2번 정도의 어떤 조치가 과감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지만, 점점점 혹은 당일이 되니까 시장을 뛰어넘는 예상 밖의 과감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조금은 후퇴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JP모건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BOJ 실망감에 결국에 일본 증시는 빠질 거고 달러엔도 별로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의외로 BOJ 얼마나 부양하지 이렇게 우리로서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많이 부양을 못하면서 일본 증시도 빠지고 엔저는커녕 오히려 엔저가 더 주춤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죠. 자, 일본 증시 먼저 보시면요. 이게 이제 니케이의 상황인데요. 전에 이렇게 3% 급등을 해서 이 빨간 선 위에 올라탔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고 약간 낙폭은 줄이고 있죠. 며칠 전에도 한번 급락을 했었다가 낙폭 역시 줄인 뒤 어제 급등한 바 있는데 다시금 되돌리고 있습니다. 자, 엔달러 환율을 잠깐 보시면요. 이 엔달러 환율이 한번 96엔대 여기까지 갔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엔저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잠깐 눌렸다가 엔저가 진행됐었죠. 자, 이쯤에 한 100엔 정도가 있다고 보면, 자, 오늘 이것이 좀 고개를 들어야 엔저가 진행이 되는 건데, 물론 아직 BOJ 모습은 없습니다만 일본 증시도 당일날 빠지고 오르지 않고 얘도 내리면서 엔저가 계속 주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JP모건은 오늘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BOJ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는요, 단기적으로 100엔 정도 갈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BOJ 이후 단기적으로 엔달러가 100엔까지 가면서 우리로서 수출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BOJ에 대해서 조금은 그렇게 많이 아주 낙관론적인 그런 시각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수출주는 조금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대규모 리콜 사태를 맞은 자동차주로서는 한숨을 더 돌릴 수 있게 됐죠. 화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자, 100엔대 뚫을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해라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점점점 위에 두 줄 의견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92엔대까지 더 밀리면서 엔저는 더욱더 주춤할 수 있다. 우리 수출주는 그나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원엔 우린 서로 수출주 관련해서 경합하는 일본과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전문가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최희순 차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조선주는 STX 그룹 관련해서 조선주는 또 안 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철강, 화학, 중국에서 모멘텀 전혀 없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신저가에 신저가. 오늘 자동차까지 대규모 리콜 상황을 맞았죠. 물론 BOJ 약간 의외의 호재는 아니지만 의외의 어떤 타격은 줄 수 있어서요. 그러면 코스피가 가려면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결국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그런 삼성전자가 내일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합니다. 예상치는 영업이익 9조 정도인데요. 4분기에 8조 후반대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4분기 정도가 나와주느냐, 혹은 약간 더 웃돈 정말 영업이익 9조를 찍어주느냐가 관건인데, 만약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마저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온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근데 오늘 굉장히 재밌는 분석이 나왔던 것이요. 이런 북한 이슈가 있기 이전에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늘 삼성전자는 예상을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줄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특별히 이번에 예상치를 조금 하회할 수도 있음을,
관련해서 IT 부품주도 조금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문가는 오히려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르는 데 베팅하는 레버리지보다 자기라면은 오히려 인버스를 사고 싶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반대 역 상황도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코스피는 갈 거야. 다시 2천 나는 사야지. 이런 단순한 논리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문가님은요. IT 부품주도 조금은 대비를 해야 된다라면서도 삼성전자 실적이 하회한다면 하지만 고평가가 되지 않은 IT 부품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주셨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방어의 축 연기금을 따라서 매매하자. 형님보다 아우가 나오니 4년 내 최고치 코스닥을 사자. 의견도 많았었는데 오늘 출렁해서 많이 걱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연결했던 최희순 차장님은 뭐라고 하셨죠? 예, 오늘도 싼 종목들이 보인다라시면서 코스피에 있는 조선, 화학, 철강주가 아니었습니다. 게임주와 IT 부품주를 얘기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결국에 코스닥 전체가 오늘 좀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코스닥 쪽에 해답이 있다는 거.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 해답이라는 거, 실적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 끝까지 인내심 가지시고요. 성공 투자 기원하면서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뉴스인마켓입니다. 30대 그룹이 올해 149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30대 그룹 사장단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석유화학, 철강 등입니다. 30대 그룹은 또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12만 8천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고졸 채용은 4만 7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9.4%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4대 그룹 중 삼성은 49조 원대의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고용은 작년과 비슷한 2만 6,100명 수준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14조 1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약간 못 미치거나 비슷한 수준의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계 3위인 SK그룹은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난 16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LG그룹의 올해 투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 20조 원에 이릅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리콜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약 16만 대를 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리콜 대상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제조된 구형 아반떼,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제조된 구형 산타페이며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제조된 베라크루즈 등 총 11만여 대입니다. 기아차는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제조된 구형 카렌스, 같은 해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제조된 소렌토,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제조된 소울 등 총 5만여 대입니다. 현대 기아차 관계자는 브레이크 페달 스위치 작동 불량에 따른 것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커튼 에어백 문제는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현대 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190만 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운전자가 페달을 밟아도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거나 제동장치를 밟아도 정속주행장치가 해제되지 않는 등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전문 인력을 갖춘 대형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펀드 투자를 유치할 때도 손실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상품 권유 단계에서 누구에게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동부생명보험이 유진 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운용계획서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생명은 2006년 3월 대구 신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50억 원을 투자했으나 시공사의 갑작스러운 보도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자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형 조선사의 차입금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7개 대형 조선사의 총 차입금은 21조 원으로 전년 말 14조 6천억 원보다 43.8% 증가했습니다. 7대 조선사의 차입금 총액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1조 원에서 2조 원대였으나 금융위기 다음 해인 2009년 말 12조 1천억 원, 2010년 14조 7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011년 말 14조 6천억 원으로 조금 줄었으나 지난해 20조 원을 넘기면서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차입금이 증가한 이유는 작년 들어 수주 침체와 건조이윤 축소 현상이 심해졌으며 대금 회수도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홍석준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조선 업황이 부진이 계속된다면 7개 조선사들의 외부 차입금은 앞으로 매년 2조에서 3조 원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롯데가 세계 최대 가구 기업 이케아와 손잡고 광명 역세권 용지에 복합몰을 건립합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2월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와 광명 역세권 부지를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케아 소유의 광명시 일직동 소재 용지 7만 8천 제곱미터 가운데 이케아의 한국 1호 매장이 들어서고 남는 용지를 임대해 도시명 아울렛과 영화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몰을 개발합니다. STX그룹이 채권단의 자율협약을 신청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STX 사업부문 대표 추성엽 사장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추 사장은 조만간 채권단의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를 보고 경영권 문제 등 구체적인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자율협약이 승인된다면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겠지만 일정 부분 경영권의 제약을 받는 것과 함께 구조조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LGU+ 부회장이 창조를 통한 이노베이션이 진정한 혁신이라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제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뉴 패러다임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모든 산업을 막론하고 창조를 통한 성장이야말로 무등지전에 오를 수 있는 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창조경제를 통해서만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바꿀 수 있다며 한국이 세계 최고의 LTE를 통해 창조경제의 무등지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급 생선으로 꼽히던 연어가 대중화되면서 통조림 제품으로도 출시됐습니다. CJ제일제당은 알래스카 자연산 연어의 영양과 신선함을 살린 연어캔 제품 알래스카 연어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어를 손질해야 할 번거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살코기로 구성돼 샐러드나 볶음밥, 파스타 등 요리로 쓸 수 있습니다. 가격은 135g 용량 1개에 4,480원입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브랜드 정착에 주력하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300억 원대의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4월 4일) 뉴스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